120년 전, 우리 학교는 한 사찰의 마당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깊은 혼란 속에 놓여있던 시기, 서구 열강의 침탈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 나라의 자주와 문화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 시대를 밝히고 자비로 세상을 품으며 정진으로 배움의 길을 이어가고자 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1906년 원흥사에 처음 세워진 명진학교는 그 정신을 실천하는 배움의 공간이었습니다. 원흥사는 그런 목소리에 의해서 지금 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 사찰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사찰이 만들어진 곳에다가 계명진보라고 하는 이제 모토를 삼아가지고 근대식으로 승려를 교육하는 기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원흥사라고 하는 사찰을 만들어진 것과 명진학교가 만들어진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이제 승려들을 대상으로 한 근대 교육을 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맥락이 있는, 연루가 되어 있는 사태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1906년 명진학교에서 내디딘 첫걸음. 그리고 1915년 구 북관왕묘터에서 열린 불교중앙학림. 일제의 압박 속에서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개폐를 거듭하던 불교중앙학림 시기를 거쳐 1930년 중앙불교 전문학교로 승격되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동국은 해화전문학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1944년 2차 세계대전 말기 시기, 해화전문학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폐교를 당하게 되죠. 1945년 10월 조국의 광복을 맞이한 이후 해화전문학교는 다시 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 군정기였던 1947년 남산 일대의 터를 잡은 지금의 동국을 만들기 위해 불교계 선각자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사찰들이 있던 필동 3가 26번지 일대를 불화받기 시작합니다. 동국대학으로의 승격을 위한 교지 확장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계사, 묘법사 등 적산 사찰을 불화받은 끝에 해화전문학교는 동국대학으로 승격되어 학부에 불교학과, 문학과, 사학과를 두었습니다. 동국대학으로 승격 이후 학부를 문학부와 정경학부로 분리하고 대학 본부를 명륜동에서 지금의 필동 캠퍼스로 이전하는 등 발전을 거듭했으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며 우리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했죠.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이 인민군의 점령하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학교도 이제 피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피난 정부의 수도가 있었던 부산으로 서울 지역의 각 대학들도 다 넘어가서요. 거기서 대학 교육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부산에 있었던 대각사라고 하는 절 한켠에 교사를 잠깐 마련해가지고 교육을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기존의 번듯한 교사를 가지고 있었던 대학원은 비교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찰의 한켠에 빌려가지고 천막이라든가 또는 가건물을 설치해 놓고 뭐 20, 30평 남짓되는 그런 곳에서 그나마 같이 피난 온 학생들과 교육을 이어가게 됐던 거죠.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이 모여서 나라도 지키고 생계도 유지하고 그리고 학문의 뜻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피난학교 시절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쟁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교육에 대한 열정. 피난학교를 운영하며 천막교실과 노천 강의를 열던 부산 임시교사 시기를 거쳐 1953년 동국대학은 종합대학교로서 승격됩니다. 그렇게 동국대학은 서울로 복교해 종합대학으로서 개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8년 동국의 본관으로 석조전, 지금의 명진관이 건립됩니다. 이 명진관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석조 건축으로 설계를 하였고,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근대주의 양식을 도입해서 설계를 하셨는데, 특히 그 당시에는 모든 공사를 인력으로 직접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돌을 다루는 솜씨가 지금과는 아주 확연하게 다르게 아주 엄밀한 그런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이라든가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그 우수한 건축 양식 때문에 2018년에 명진관이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명진관이 문화유산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하죠.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좌우에 세모난 박공 형식의 건축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도 그렇고 양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이제 돌로 화강암으로 외벽을 둘렀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강인하고 육중한, 그리고 또 엄숙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건축물입니다. 마치 그 서양 중세의 성곽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띠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국가를 재건한다. 그리고 재건하는 국가가 굉장히 엄중하고 그리고 아주 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국대학교의 중심이 될 건물이니까 더는 흔들리질 않을, 이름이 됐건 부지가 됐건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중심이 될 건물로서의 그런 상징으로 구축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외형적으로도 아름답지만 내용적으로도 전후 한국의 국가적인 그리고 이제 교육적인 재건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동국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합니다. 공무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건설된 중앙공무원 연수원 부지가 학교로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60년대 후반 들어가지고 박정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장 있었던 저 중앙공무원연수원, 이거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안을 세우게 되고요. 당시 서울이 아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추진한 게 이른바 강남 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강남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강남 개발을 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강남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봉우사를 비롯한 한국 불교계와 그 사찰 부지를 둘러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내놓은 협의안이 뭐였냐면, 봉우사 부지가 강남 개발, 서울의 시가지 재편을 위해 필요하니 그 땅을 정부가 사겠다. 대신에 그 산 돈으로 우리가 중앙공무원연수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으니까 불교계가 중앙공무원연수원을 인수해라,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사실 이제 남산 아래에 저희가 교사를 처음 마련했을 때만 해도 뒤에 남산이 있고 앞에 이제 서울시가가 쫙 전경처럼 펼쳐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긴 했는데, 학교가 팽창하기에, 확장되기에 좀 제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화관을 비롯한 그 일대 부지를 학교가 매수해서 교사로 사용하게 되면서 학교 부지와 외형이 급속도로 이렇게 확장되고 발전되는 그런 양상을 거쳤다는 것이죠. 불교계가 현재 해화관 부지를 매입하고 학교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학교가 넓은 남산 전경을 품게 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동국대학교는 캠퍼스와 학문의 영역을 넓히며 오늘의 동국으로 도약하는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1979년 경주 캠퍼스 개교, 1996년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 준공, 2011년 일산 바이오메딕 캠퍼스 개교, 2013년 신공학관 및 남산학사 건립, 그리고 2025년 9월 동국대학교는 다음 100년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로터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연꽃이라고 하는 말이고, 근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아무리 척박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 향기를 잃지 않고 멀리 바람을 통해서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특성이 있는 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용기와
자유와 이런 어떤 다양한 이 교육적 가치들을 널리 퍼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진 건물이다.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이 박물관에 한 5천여 점의 유물들이 있는데 박물관을 헐고 그 공간에 지금 새로운 박물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와 관련된 소중한 유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다가 또 본관 건물 안에 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불교와 관련된 그런 공간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과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스마트 강의실을 비롯해서 첨단 기능을 갖춘 연구 공간들이 거기 안에 많이 배치됩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복지 공간 같은 것들도 그 안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설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교의 전통과 그다음에 대학 지성의 어떤 미래가 잘 조화된 그런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가장 브랜드 건물로 대표할 수 있는 게 명진관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2028년도에 로터스관이 완공되면 70년 만에 대로변에서 확연히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큰 건물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어떤 대학이 120년을 맞았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특히 동국대학은 민족 자본이 설립한 그런 대학입니다. 1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불교계가 정제를 모아가지고 스님들의 근대 교육을 위한 그런 교육기관으로 출범을 했지만 불교 홍포와 교육 구국이라고 하는 처음에 설립했을 때의 그 이념과 가치를 넘어서 전 세계 모두를 이롭게 하는 광도 중생의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민족 대학으로서 이제는 글로벌한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대학으로 성장해 나왔다. 그것이 동국대학교 건학 120년 역사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06년 작은 사찰에서 내디딘 첫걸음. 시대의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멈추지 않으며 우리의 길을 걸어온 동국. 지혜로 세상을 밝히고 배움을 통해 나라를 이롭게 하겠다는 초심은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동국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학 120주년. 세상을 밝히고자 했던 처음의 물음에 다시 답하며 동국은 오늘 다음 100년으로 나아갑니다. 한 시대의 역사를 딛고 다음 시대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로 세상을 깨우고 자비로 세상을 품으며 도전으로 끝없이 정진하는, 더 좋은 동국이 있기에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동국대 화이팅! 동국대 화이팅! 동국대 화이팅! 동국대학교 화이팅! 와. 동국대학교